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스정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처음 입점하신 분들, 어떤 상품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찾고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영상입니다. 이미 상품을 많이 등록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를 해야 할지 또 막막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많이 등록을 했는데 판매는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상품을 찾으시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은 제가 활용을 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저의 이러한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좀 더 쉽게 상품을 찾고 등록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지도가 있다라고 하는 기준은 일단은 본인이 등록하고 싶은 상품을 찾았다고 보시면 큐텐자팬 사이트 내에서 그 브랜드를 클릭을 하시면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순위순으로 이렇게 상품이 정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 브랜드를 클릭을 했을 때 리뷰를 봐주세요. 리뷰 수를 보시고 상품의 하나당 등록되어 있는 리뷰 수가 본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다 하는 상품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브랜드를 찾아서 상품을 등록해 주셔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고, 본인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클릭을 했는데 후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고 후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도 몇 개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브랜드가 인기가 없는 그런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를 등록을 했을 때 판매가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런 브랜드가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상품을 등록을 할 때에는 그런 브랜드를 굳이 찾아서 등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브랜드가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인기 있는 브랜드로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등록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비인기 있는 브랜드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 등록을 하시려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상품이 인기가 있는 브랜드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마진 계산을 꼭 해주시고 상품을 등록을 해주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샵에 들어가서 드리는 말씀을 제가 참고를 했을 때 정말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마진 계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몇백 개를 등록을 하고 판매가 안 되어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본인이 올린 상품에 마진을 생각하시느라고 정말 이미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같은 상품의 그 판매가하고 비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으로 설정을 해 놓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우수셀러, 파워셀러 이런 리뷰가 많이 쌓인 상품하고 지금 내가 신규 입점을 해서 인지도가 없고 신뢰성이 없는 이런 신규 샵인데 과연 구매자들은 어떤 상품을, 같은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떤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이미 파워셀러가 된 리뷰가 많은 상품의 판매가가 낮은, 그쵸? 구매하고 싶은 정말 매력적인 가격의 상품을 살 것이지 신규 샵에 높은 판매가가 있는 그 금액은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쵸?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 두 개 팔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길게 볼 수 있는 면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때 어떠한 이유에서 판매가 되었던 건데 그런 경우 그런 상품은 계속해서 판매가 잘 될 확률이 정말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진 계산에 있어서 너무 높게 설정을 하셔서 내가 많은 것을 처음부터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판매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가 설정을 하실 때에는 꼭 무엇보다도 경쟁업체,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그 해당 상품의 판매가를 확인하시고 설정을 하시는 거를 중요하게 체크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인지도 있는 브랜드인가? 두 번째, 마진 계산을 꼭 해라. 하지만 마진 계산 하실 때
본인이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 상품은 등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제로 마진으로 가겠다. 대신에 내가 추후에 부가세 환급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최소 마진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전략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면 부가세 환급도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파워셀러가 되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마진을 최소화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파워셀러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진 계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는 처음부터 큰 마진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큐텐제펜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판매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두 가지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상품 등록을 할 때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요. 구입이 비교적 쉬운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구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냐면, 내가 이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쿠팡이 아니고 일반 스마트 스토어나 지마켓, 그런 일반 오픈마켓 있죠. 이곳에서 우리가 보통 처음에 상품 등록할 때에는 이런 도매가 아니고 일반 우리는 온라인 판매점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이 상품을 내가 주문을 하고 배송이 될 때 나한테 오는 시간이 좀 빨리 올 수 있는지를 저는 체크를 꼭 합니다. 최저가 나와 있는 상품들 위주로 그 판매샵에 저는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서 이거 오늘 주문하면 발송이 언제인지를 저는 체크를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오늘 주문을 했는데 내일 발송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 본인들이 재고를 쌓아놓지 않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시겠지만 3영업일 이내에 발송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신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주문하는 날이 저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또 그 다음날 체크를 해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발송이 되면은 사실 우리가 이게 발송이 그 3영업일 이내에 발송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할 때 내가 발송이 좀 수월한지,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상품이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 체크를 해주시고 상품을 선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상품을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품을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상품을 많이 등록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해야 할지, 팔리지 않고 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듣고 지금까지 등록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수많은 등록한 상품을 어떻게 판매 중지 처리를 하나요? 그거는 본인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조언이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렇게 코칭을 하면서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의 정답은 아니지만 혹시나 이것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본인들이 적용을 하냐 안 하냐는 본인들의 선택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우선은 제가 보니까 인기가 없는 비인기 브랜드 상품 등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비인기 브랜드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 한국에서는 판매가 잘 되는 그런 인기 있는 브랜드지만 일본에서는 사실 이제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일 가망성이 있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브랜드로 검색은 되지만 상품에서 리뷰가 거의 없는 브랜드 있을 거예요. 그런 브랜드는 사실 지금 당장 판매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주문량이 있어도 굉장히 미미할 거고 아주 뜨문뜨문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 그런 브랜드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판매 중지 처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상품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정리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비인기 브랜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 중지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 판매 중지 처리가 되어 있는 거는 다시 판매 중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 중지 처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매가를 너무 높게 설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면 본인께서 보시고 마진 계산을 해보시고 나는 이 금액으로 도저히 팔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미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품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본인이 터무니없이 정말 높게 설정을 했고 자기는 죽어도 이 마진 이하로는 판매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판매 중지 처리를 하세요. 그 방법이 저는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인기 브랜드, 일단 너무 많은 상품이 있을 경우에 판매 중지하시고 마진 계산했는데 자기는 도저히 마진 나오지 않은 이 상품을 판매할 의향이 없다 하시면 그 상품을 판매 중지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